삼각형. 자, 그리고 위아래를 이렇게 2등분 해보시고요.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원자흐. 이렇게 이제 미리 정리 필기를 하는 이유는 본문을 빠르게 휙휙 지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일단 가난에 부유해. 가난하고요. 그리고 출세를 했어 못했어. 벼슬길에 오르지를 못해서 억울한 마음도 이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난하고 억울하다. 억울하고 가난하다. 자, 색깔 다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강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강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계라고 써. 강계. 강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한빈이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뭡니까? 강계가 뭐죠? 걔가 분개하다는 얘기예요. 분개하다. 그 분개하는 대상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강자는 슬퍼하다는 얘기거든요. 슬픔. 자, 슬퍼하면서 분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관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분노냐 했더니 의롭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하다가 두 글자로 뭐예요? 불의. 정의롭지 못하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관계하는 성격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하루 시간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선 두 개를 그리시고요. 시계 모양으로 한 바퀴, 자, 반 바퀴 돌리고 다시 시계 모양으로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여기는 주간입니다. 낮 시간대고요. 여기는 야간입니다. 밤 시간대고요. 주경야독이 무슨 말입니까? 주경야독. 낮에는 밭 갈기. 낮에는 밭을 갑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옛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뭐라고요? 옛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주경이고 야독이 되겠죠. 주경야독.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중추, 한가위 이런 말 나오죠. 중추, 한가위, 저녁에. 중추, 한가위, 저녁에. 자, 중추, 한가위, 저녁에 이제 아래다 쓰지 말고 위에다가 저녁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속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써보시고 이제 꿈으로 들어간다. 색깔 다른 걸로 두 글자 보였죠? 임몽. 자, 임몽 하시면 되겠고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책 읽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만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단종을 만나고요. 단종을 폐위한 사람이 누구죠? 세조. 그래서 병자사화라는 말 나오죠. 뭐라고요? 병자사화. 병자년에 사화를 선비들의 난리, 재앙을 겪었다. 이 말인데 병자사화를 배경으로 이제 꿈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단종이 신하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6명의 신하 가운데 5명을 데리고 그 다음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이야 효온이야 효온입니다. 남효온이에요. 남효온씨 생육신이냐 사육신이냐? 생육신이다.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생육신 가운데서 한 사람이다. 생육신 중 1인.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색깔 다른 걸로 지문에서는 복권을 쓴 남자.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복권 쓴 남자. 복권 쓴 사람. 선생님, 조선시대도 복권이 있었나요? 야, 미쳤어? 무슨 그건 복권이고. 이건 복권이잖아. 모자 썼다는 얘기, 모자. 모자를 썼다는 얘기, 모자. 모자를 쓴 사람. 응? 자,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허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그래요. 원자허가 꿈속에서, 무슨 강가를 따라 걸으면서 복권 쓴 사람이 마주 나와서 마중 나온 복권 쓴 사람을 따라서 강가로 온 거예요. 여기는 어디죠? 강가야, 강가. 강가의 정자입니다. 정자. 강가에 세워진 정자가 꿈속 공간이에요. 강가에 세워진 정자. 그래서 이제 단종을 상석에 앉히고 나머지 순서대로 앉은 거고요. 여기가 말석입니다. 말석. 자, 단종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복권 쓴 남자가 단종에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순이란 말이 나오고요. 요임금, 순임금 둘. 그 다음에 또 탕임금이랑 또 뭐라고 나왔죠? 요순, 탕?
무라고 나왔죠. 탕임금이랑 무왕이랑 이렇게 이제 요순탕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을 끊어서 이제 표기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겁나 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이 황제의 지위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탕임금은 은나라의 일대 왕이고, 그 다음에 무임금은 주나라의 일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어. 조선 제1대 왕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한국사를 하든 안 하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의 제1대 왕을 모른다. 그럼 큰일이죠. 조선 1대 왕이 이승만이냐? 야, 조선 1대 왕이 누구냐고. 같은 이씨라고 다 통하는 거 아니야. 성계. 그렇죠. 성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왜 이래.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탕무 밑에다가 이성계라고 써놔. 비슷하다. 이성계랑 비슷한 사람이다.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전 왕조의 신하였던 사람이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된 거지. 역성혁명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순임금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이 승계 과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다. 뭐라고요? 아들 X라고 써봐요. 밑에다가는. 순임금 밑에다가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써봐. 아들이 아닌데 황제의 지위를 물려받았고 신하 주제의 왕이 되고 신하 주제의 왕이 된 거야. 오케이? 빨간색으로 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 두 케이스의 공통점이 뭐야? 이 두 케이스의 세 케이스죠, 사실은 세 케이스. 근데 큰 범주화 하면은 두 가지 유형은 정상적인 왕위, 황위, 계승이 아니다. X 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장자가 왕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잖아요. 맞죠? 장자가 왕자로서 왕위를 물려받는 건데 얘는 아들도 아닌 게 물려받았고 신하 주제에 물려받았고 이해되시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냐? 그러면서 얘는 복권 쓴 사람은 얘네들을 마이너스 취급하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써.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빨간 편으로 다시 한번 빨간 편으로 확실하게 마이너스 취급하는 거야. 그러나 단종은 또 이제 다릅니다. 견해가 달라요. 단종이 한 마리다 이거. 단종이 요렇게 잘 안 보이니까 요렇게. 단종은 플러스라고 얘기해. 플러스 아니다. 플러스다. 이 사람들 탓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쵸? 이용해 먹었을 뿐이지 이 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옹호를 해요. 플러스. 이게 대립이 있죠. 의견 대립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둥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양방향 화살표 1, 2, 3, 4, 5, 1, 2, 3, 4, 5 묶어. 생육신 말고 사육신이었거든요. 얘네들은 다 누구야? 사육신. 살았어, 죽었어? 살았다. 사육신 중에 5명이었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이 뒤늦게 등장하는 건데 유응부라고 이게 수능 완성 앞 페이지 보면은 설명문 형식으로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유응부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사육신 가운데 1인이다. 사육신 가운데 1인인 마지막 6번째 유응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겁나 깝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아, 썩 빠진 유생들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썩은 유생이다. 이것들아. 썩은 유생들이다.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유흥부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이 병자상화 과정에서 당장 가서 세조, 이 악랄한 세조를 물리칩시다. 가서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 붓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주저한다 이거죠. 겁이 많아. 붓을 쓰는 사람들은 겁이 많아. 칼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확 해치고 싶은데 붓을 든 사람들은 잠깐 멈추라고 이런 식이니까 머뭇거리던 사육신 5명들을 향해서 썩은 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신 출신이야. 뭐야? 얘는 무신이야. 무신으로서 칼 쓰는 사람으로서 이 새끼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얘를 엄청 싫어해. 됐죠? 유흥부라는 사람이 이제 범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실제로 나오죠. 색깔 다른 걸로 써볼게요. 복권 쓴 사람은 남효온. 그 다음에 범 같은 선비는 유흥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잔뜩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강몽 갈 거거든요. 준비됐니? 여기가 이제 인몽이었고 꿈속이었어요. 꿈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화살표를 칸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데, 자, 왼쪽 위로 올릴게요. 자, 이게 뭐야? 꿈에서 이제 깨어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깨어난 거야. 깨어난다. 꿈에서 강몽.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현실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 평가하는 사람 나오죠. 이름 뭐예요? 해월거사라고 나오죠. 해월거사. 자, 써볼게요. 해월거사. 해월거사에게 꿈 얘기를 해줘요. 꿈에서 깨어난 누가? 원짜허. 원짜허가 꿈 얘기를 들려주니까 얘가 뭐 한다? 논평한다. 논평한다. 그래서 그 꿈속 상황에 대한 논평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언급됐던 여기 이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임금들, 언급된 임금들, 언급된 신하들에 대해서 복권 쓴 사람과 일치불일치, 불일치하게도 플러스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다. 충신이고, 신하들은 충신이고, 임금들은 어진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평가 좀 다르게 합니다. 복권 쓴 사람, 남효원이랑 다른 평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사의 한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나 어찌하여 임금들도 좋은 임금들이었고 신하들도 좋은 신하들이 밑에 있었는데 왜 망조가 들었느냐? 왜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느냐? 그랬을 때는 지사의 한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사의 한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사의 한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복선화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복선화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은 복선화음이 실현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것이고,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은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늘의 뜻이라면 이해는 될 수 있지만은 복선화음이 또 아닌 거고,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이거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바다에다가 그 해피물을 막 갖다가 쳐 버릴 수가 있냐?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뜻이야, 받아들여. 위험하지 않아. 자연은 다 그 치유 능력이 있어. 다 해결될 거야. 이건 하늘의 뜻이야. 괜찮아. 자연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야? 복선화음이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그쵸? 음란한 자에게 화를 가져다 준다. 이거거든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오케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편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흉상을 치우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도대체 이건 뭐냐? 복선 화음 관련된 원생몽유록 본문 분석 초절정 울트라캡 총장 간단하게 초스피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릇 먹는 한빈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생몽유록입니다. 주경